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상담 진행의 손자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오미크론 공포로 인해서 한껏 움츠러든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2% 넘게 빠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부담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0.9%가량 하락하면서 2,900선을 턱걸이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3% 넘게 빠지면서 선수닥 아래로 밀려났는데요. 992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시장에서 개인 홀로 팔자세에 나섰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섰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다시금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또 게임주들의 강세도 돋보였습니다. 주유소에서는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변동성 큰 장세 속에서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지금부터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서울경제TV가 2022년 시크릿 코드를 대공개하는 오프라인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위원님들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고 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바로 이번 주죠. 토요일 12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일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갈 예정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김범준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네. 좀 힘차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시장이 또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러신 거죠? 네, 아니 워낙 이 시장 대응하기도 원래 쉽지 않은데 게다가 또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하나 더 늘었는데 사실 위원님은 또 바이오주 종목 관련해서는 또 전문가시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또 좋으셨을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반가운 소식이면서도 반갑지 네. 않은 반반이죠, 사실. 네. 단순히 제약바이오나 뭐 진단키트만 한정적으로 보면 그쵸? 굉장히 반갑지만 네네. 또 이제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올까봐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네. 그렇게 썩 반갑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죠. 네, 좀 이 오미크론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변동성 큰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인데 동의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섹터는 어차피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뭐 게임주 갔다가 뭐 NFT, 비트코인 갔다가 뭐 메타버스 갔다가 지금은 또 이 원래 제가 지난 주말을 그러니까 며칠 안 됐죠? 주말에 제가 라방을 했는데 라방할 때까지만 해도 그 오미크론이 아니라 누바이러스였는데 네네. 2단계를 건너뛰고 오미크론으로 바꿨더라고요. 이름을. 그래서 왜 2단계나 건너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원래 그 누바이러스가 그 전에도 기사들이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누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금요일 오후부터인가 뭐 갑자기 언론에서 막 엄청 위험하다는 식으로 보도를 막 하면서 주말 내에도 이제 공포감을 크게 조성을 좀 했거든요.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도. 그래서 이제 장세가 많이 좀 안 좋았고 뭐 금요일 뭐 미장이나 유럽이나 뭐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하락이 예견된 거라서 사실 오늘 뭐 그렇게 많이 걱정은 하진 않았어요. 네. 그렇게 크게.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또 안 떨어져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어쨌든 계속 변동성이 있는 장세는 좀 맞다. 근데 어차피 이런 코로나 새로운 또 오미크론이라는 게 또 나와가지고 델타보다 뭐 좀 더 강력하다 뭐라고 나와 있긴 한데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오미크론에 대해서 조사가 나오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그다음에 뭐 백신이 또 재설계되면서 나오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그 사이에 사실 얼마나 더 많은 감염자가 나올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미미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좀 원래 좀 익숙함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다시 또 안정권에 접어들 수 있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 확률이 좀 높고 전파가 좀 세면은 사실 치명률은 그만큼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저는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는. 네. 네, 당초 언론에서는 이제 누 변이 바이러스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오미크론이라고 또 명명을 하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좀 세계 시장의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없고 또 WHO에서도 오미크론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데는 좀 몇 주일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네, 그럼 오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현대약품. 현대약품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 네네. 어떻게 되실까요? 네, 7,900원에 15%입니다. 7,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7,900원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보유한 지는 거의 한 1년 돼가는. 아,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네요. 한 9개월 넘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아이고 빨리 팔고 싶으실 것 같은데 오늘도 또 급등을 해줬다가 다시 또 쭉 빠져서 좀 답답하셨을 것 같거든요. 현대약품 관련해서 저희 김범주 위원님께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현대약품이 7,900원의 비중이 15%. 이거를 오래 들고 계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들고 계신 거죠? 이게 한 2월? 그 정도 돼서 매수한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8,400원에 매수를 했다가 지금 비중을 조금 네. 이제 물타기 한 거예요. 아, 2월이요? 2월? 네. 2월에 2월인가 한 1월인가 그 정도에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때 이제 매수를 하신 거네요. 네네. 그죠? 네, 차트를 네. 좀 보여주시면 이때 이제 잡으신 거죠? 네네. 네, 이때 잡으시고 나서 올라갈 때 잡고 이제 지금까지 잘 가지고 계신 건데 보니까 마이너스 한 30, 거의 35%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러고 제가 사고 나서부터 계속 빠져가지고. 네. 한 이때 번도 한번 올라간 적이 없어요.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는 왜 혹시 안 파셨어요? 그때는 제가 산 가격이 네. 단가가 높으니까 못 팔았어요. 아, 그러면 그러고 이렇게 나서 내려올 계속- 때는 아직 그 추가 매수를 안 하시다가 네네. 이 타이밍을 지나고 나서 이제 여기 어딘가에서 또 매수를 하신 거군요. 네네. 그죠? 여기 어딘서 매수를 하시고 현재 평균 단가가 7,900원까지 내려온 상황이네요. 네네. 그럼 그 당시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뭘 보고 사신 거예요? 아, 이게 뭐, 암도 뭐,
한다 하고 이래가지고 네, 여러 가지 임상한다고 해서 예, 암 임상 뭐 이상인가 이래 한다는 소리에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잘 안 됐는가 계속 빠지더라고요. 아이고. 어쨌든 지금 마이너스 35% 정도 되긴 하는데 혹시 지금 비중이 15%긴 한데 네. 여기에 지금 혹시 더 담을 그 여력이 좀 되나요? 여력은 조금 됩니다. 여력은 좀 돼요? 네네.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사실 이거를 8,000원대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네네. 이렇게 한 번씩 반등을 쳐줬을 때 그냥 깔끔하게 탈출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거든요. 이미 오래 또 가지고 계셨잖아요. 뭐 사실 엄청 오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뭐 한 8개월 가까이 정도는 가지고 계신 건데 8, 9개월은. 네네. 그래서 이쯤 되면은 그냥 탈출을 한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지금 비중이 15%, 그러니까 수량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탈출을 하려면은 그래도 최소 들고 계신 수량의 4배에서 5배 정도는 매수를 해야 사실 제일 좋은데 그 정도 여력이 혹시 되시는지. 4배, 5배를 할 정도 그 될까요? 정도를 네네 그 정도를 제가 하려면 하는데 계속 제가 추가 매수를 하면 계속 빠져버려요. 그러니까는 안 되더라고요. 추가 매수를 네네. 솔직히 어느 타이밍에 계속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빠질 때마다 조금씩 하셨을 수도 있고 여기서 하셨을 수도 있고 뭐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확대하면은 뭐 이렇게 내려오면서 조금씩 하셔가지고 지금 비중이 15% 됐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15%라도 조금 큰 금액의 15%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조금씩 내려올 때 매수하는 거는 네. 사실 그렇게 좀 좋은 매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목적을 가지고 매수를 좀 확실히 했어야 되는 건데.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하염없이 내려오니까 그냥 뭐 조금씩 타는 건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여력이 정말 많이 되면은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 아예 내려올 때마다 계속 그래 너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매수하고 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오면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차피 돈의 한계가 어느 정도 좀 있잖아요. 그죠? 네네. 이렇게 계속 매수하기에는 그것도 한 번에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조금씩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애매하게 평균 단가가 걸쳐지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애초에 8,400원 이 라인에서 아싸리 그냥 빠지던지 말던지 기다렸다가 지금 이 정도면은 거의 추가 매수한 거랑 마이너스율 차이가 5%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네. 현재. 그러면은 네. 아예 기다렸다가 여기서 한 번에 크게 탔으면 차라리 아니면 여기서 탔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탔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미 탈출 가능성은 한 번, 여기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2번 혹은 뭐 더 늦게 탔더라도 어쨌거나 기회는 계속 왔어요. 이제 매수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기간만 오히려 더 연장이 되는 꼴이고 괜히 스트레스만 좀 더 받는 그런 형국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임상을 기다릴 거면은 6개월, 7개월 기다렸다고 해서 임상 결과가 이렇게 빨리 나오지는 않단 말이죠. 네, 물론 이제 이 현대약품 이 제약사도 열심히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임상을 하고 있을 거고 하는데 뭐 결과가 뭐 이렇게 옆집에서 그냥 뭐 밥 빌리듯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립니다. 임상이라는 거는. 또 실패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생각을 하시고 제약바이오주는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실패를 했을 때 좀 감당 가능한 수치선까지는 그 마지노선을 딱 지키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하염없이 빠지는 거를 어쨌거나 방치를 좀 했고 여기서 임상 결과를 나올 때까지 기다리냐 아니면은 그냥 탈출하냐 싸움인데 못 기다리실 것 같으면 차라리 탈출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냥. 그리고 나서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섹터 순환이 좀 빠르고 줄 때 먹고 나오고 줄 때 먹고 나오고 이런 게 훨씬 더 트렌드하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깔끔하게 한 번에 크게 타야 돼요. 그러니까 또 어중간하게만 한 5% 타고 또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가 또 5% 타고 이러면은 매수가 7,900원, 7,800원, 뭐 결국에는 뭐 한 7,700원 선까지는 조금씩 타다 보면 내려갈 수는 있는데 확 타야 돼요. 완전히 확 타가지고 오늘 종가 수준보다는 안 맞춰지겠지만 한 5,500원 요 정도 선? 요 정도 선까지는 분명히 맞출 수 있는 이 가격대거든요. 아, 5,500원까지에.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여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그냥 4대5 정도 수준을 말씀드린 거지만 사실 제일 좋은 건 6대1이 제일 좋아요. 가지고 계신 수량에. 그러니까 내가 100주를 갖고 있으면은 600주를 더 사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네. 예, 그 정도로 타서, 사실 그 정도로 탔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거의 한 3, 4% 정도만 올라오면 바로 본전이기 때문에 수익 뭐 손절을 최소화한다는 느낌 혹은 완전 뭐 단돈 10,000원이라도 그냥 벌고 나가겠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그런데 이게 제가 그만큼 그 비중을 실어도 네. 이게 그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탈출 매매하면은 최대한 손실을 네.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죠. 근데 이제 그거는 얼마나 내가 가져갈 수 있냐, 그러니까 얼마나 탈 수 있냐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5,500원을 맞춰서 한 얼마 정도 매도를 5,500원에 만약에 5,500원 이하로 맞출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 네. 5,500원 정도 선에서 매도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평균 단가 계산을 하시고 나오잖아요, 뒤에. 세금 플러스 네. 해가지고 내가 평균 익절가가 얼마인지 뒤에 나오거든요. 네네.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탈출하시면 돼요. 혹은 아, 거기까지 안 나더라도 욕심부리지 말고 단 1, 2%만 손절 치고 나와도 지금 마이너스 30%가 훨씬 넘는데 그거보단 나은 거죠. 네, 현대약품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또 바이오 종목 전문가이신 김범준 위원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또 짚어드렸으니까요. 해당 부분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친환생명과학이요. 진원생명과학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25,500원에 10%예요. 25,500원에 비중 10%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도 우리 김범준 위원님 추천 종목이었는데 아, 위원님께서 그 투자 팁 얻어서 매수하셨을까요? 아닌데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그래도 좋은 종목 잘 고르셨네요. 매수가도 네. 워낙 좋으시고 오늘도 네. 10% 넘게 오르면서 지금 괜찮은 또 수익권에 계신데 네. 네, 24일 이후로 계속 쭉쭉 올라주고 있거든요. 네. 언제 매도해야 할지 궁금해서 전화 주신 걸까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저희 김범준 위원님께 바로 진단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 25,500원에 비중 10%. 네. 아, 25,000원. 이거는 혹시 왜 매수하셨나요? 먼저 한번 제가 샀었어요, 이거를요. 네. 샀다가 한 번 그냥 반등 나올 때 딱 빼고 나와가지고 옆에다 계속 놓고 지켜봤어요, 제가요. 네. 그래서 이게 바닥이 또 내려와서 확인이 되는구나 싶어서 제가 따라 붙었어요. 한 3일 전에요. 네, 어제 네, 네. 그저께요. 그래서 이게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요. 아, 이게 두 번째 들어간 거죠, 결론은 제가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지금 거의 19% 정도 안팎으로 수익 구간이네요? 네네. 지금부터는 그냥 원하는 가격에 파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얼마 정도 매도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내가 얼마에 팔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거기서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제가요? 좋은 종목이거든요? 네. 네,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잘 잡으셨고 그 전에 잡으신 거면은 사실 언제 잡으신 건가요, 혹시? 그거는 한 10월 달쯤 10월 달인가 한 중순경이 됐을 거예요, 아마요. 아, 10월 달에 아. 18일인가 19일 날 잡아가지고 네. 조금 있다 한번 반동을 푹 주더라고요. 빠지는 상태에 있어서 그냥 빼버렸어요. 빼고 나서 옆에다 계속 끼고 있었죠. 제가요. 그냥 제약주는 하나 들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네.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저게 수익이 난 거예요. 네, 아이고, 네. 네. 축하드리고요. 네. 네, 좋은 종목이고, 네. 또 유증도 잘 되고 있으니까, 네. 네,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건 딱히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원하는 가격의 목표가를 딱 정하시고, 네. 거기서 홀가분하게 매도 딱 하시고, 네, 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4만 원권을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충분합니다. 아, 충분해요? 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때 가서 내도 했고요, 이러면요. 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증도 잘 되고 있고 또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가격선인 4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굉장히 또 좋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지막에 또 신이 나셔서 굉장히 즐거운 목소리로 전화 끊으시는 거 보니까 저희도 덩달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또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HPO를 10% 네. 16,200원에 네. 잡았는데 네네.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 전에 한 두 차례 제가 이제 사가지고 수익을 좀 괜찮게 내고서 네. 또 세 번째 잡은 건데 이번에는 예. 그냥 요즘에 많이 떨어지니까 이게 손절가가 어디에서 해야 되나 언제까지 좀 뭐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되나. 네. 그래도 두 차례나 수익을 보셨어요? 이 네, 같은 종목으로? 네. 이게 세 번째 세 번째 들어가고 물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게 수익을 보니까 요 종목 왠지 들어가기만 하면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또 그런 네. 또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긴 네,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 세 번째에는 이상하게 빠져서 네.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HPO 종목 저희 위원님께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주실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16,200원. 네. 차트 바로 보여주시죠. 네. 16,200원. 어쨌든 이거를 총 세 번째 도전하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마치 그 못 올라가는 산을 등산하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현재 마이너스 거의 한 10% 정도 되겠네요. 네. 그죠?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두 번의 수익을 좀 보셨고 네. 지금 18,000원, 9,000원 그 사이까지 두 번을 팔고 이걸 좀 기다리니까 또 빠지길래 네. 또 샀죠. 그랬더니 하긴 두 번 정도 같은 종목으로 수익을 보면 네. 아, 이 종목이 나랑 4대가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글쎄 그거를 좀 제가 조금 알아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뭐 건기능식품 그 회사잖아요. 네네. 뭐 유산균도 하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은 그 회사 내용이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네. 앞으로 좀 지금 실적과 기본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나 앞으로 하고 지금하고 현재.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선반영이 많이 되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주가상으로 딱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아시겠죠? 글쎄 다 반영이 돼서 떨어지는 건지. 다음 분기나 그 다다음 분기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좀 주식은 현재가 아니라 이제 미래의 가치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미래의 가치를 가져오는 건데 어쨌든 지금
뭐 반려견 내용도 있고 뭐 유산균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현재 그냥 지금 장세가 네. 현재 여기 섹터가 막 수급을 많이 받아서 딱히 올라갈 만한 재료가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네. 현재 거래량도 보시면은 이렇게 답이 나오죠. 글쎄요. 그죠? 네. 거래량이 어느 정도 치고 와주면 사실 이런 마이너스 10% 정도 때는 단 하루예요. 네. 네, 단 하루면은 바로 쳐주는 금액이라서 사실 그렇게 네.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글쎄 걱정은 크게 안 하고 있는데 또 오늘 또 저기 뭐야 저점이 또 내려가니까 네. 이게 비중이 10%니까 네. 여기에 어쨌든 좋은 기억도 있으시고 네. 여기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실 생각도 좀 있나요? 글쎄요, 저기 우리 전문가님께서 뭐 저기 해도 된다고 하면은 뭐 할 수도 있고. 네. 아, 제 의견에 따라서? 네. 그러시구나. 손절도 해야 할 가격이 있나 이 손절이라고 치면 어쨌든 저번 달 중순에 나온 요 가격대 있죠. 네, 이제 13,000 얼마대. 네, 13,750원을 네. 뚫고 내려가면은 네. 웬만하면은 좀 정리를 하던가 아니면은 네. 강하게 내려가면은 거기서 순간적으로 타가지고 네. 장중에 반등이 한 번씩 꼭 온단 말이죠. 무조건 다 내려가는 건 없으니까 뭐 악재 터져서 내려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거 아닌 경우 네. 네, 그런 거 아닌 경우에는 그때 순간적으로 비중을 좀 확 늘려서 네. 거기서 탈출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비중 10%대에 이 가격 차이면은 그냥 추가 매수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네. 글쎄 저도 여기서 마이너스가 네. 30% 찍히기 전까지는 저 같으면은 추가로 더 안 늘릴 것 같고요. 네.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계속 가져가거나 네. 아니면 다른 섹터가 너무 좋아 보이면은 가감하게 그냥 손절 치고 그 섹터로 가서 차라리 수익 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각 투자하시는 분들마다 뭐 실력이나 뭐 운도 좀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라 그건 이제 우리 전화 주신 분 스타일에 맞춰서 진행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갭 차이면은 추가 매수는 안 하고 그냥 들고 가겠다라고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그 전저점 13만 먼저 13,000 얼마 때 그거를 순간적으로 깼다가 또 올라감 저기 뭐야 웬만하면 깨면은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웬만하면은. 그걸 깨고서 그 종가에서 그 안 올라가면 떨어지면 저 손절매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지 않으면 들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웬만하면은 더 안 탈 것 같아요. 저는. 네. 글쎄 이것만 들고 그리고 그 내용은 앞으로 미래 저기는 지금 뭐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없나요? 조금 전문가님께서?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네. 그거는 알 수는 없는데 네. 어쨌든 지금 장세에서는 딱히 올라갈 만한 재료가 크게 올라갈 만한 재료는 아직 없다. 네, 현재는. 네. 아시겠지만 현재는 게임주, 메타버스, NFT,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죠 또 진단키트주, 제약바이오 또 이런 식으로 또 섹터 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지금 유산균이나 이런 반려견 쪽이 크게 올라가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재료가 아닌 이상은 부각이 되기가 좀 쉽지 않죠. 말하자면 네. 사람들이 지금 다른 종목들에 관심을 두지 이게 이제 지금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구나. 지금 재료가 없으니까. 네, 그냥 거래량을 좀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이게 또 많이 좀 조금씩 늘어나야만 된다 이 말씀이시죠? 조금씩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터져야죠. 네. 네, HPO 종목선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반려견 가구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은 계속 들리고 있는데 지금 좀 조명을 받지 못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수급이 적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가 매수보다는 말씀해드린 지지 가격 잘 기억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금호석유요.
금호석유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7만 3천 원에 10% 10% 비중이시고요. 17만 3천 원에 매수하셨으면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게 한 2주 정도? 2주 정도 됐을 거예요. 2주 정도 되셨고요.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근데 이거 내가 금호석유를 예전에도 몇 번 사고 18만 원대, 19만 원대, 20만 원대도 사고 했던 해가지고 수익을 보고 나오고 이랬었는데 또 좋은 추억이 있는 종목이네요. 내려갔길래 완전 저가라 하고 잡았는데 지하가 또 있네. 이게 얼마나 흘릴 건지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갖고 중장기로 봐야 되는 건지. 네, 좋습니다. 또 15만 원 선까지 이제 내려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금호석유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저희 김문주 위원님께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호석유 17만 3천 원의 비중 10%. 이것도 굉장히 저가라고 내가 담았거든요. 엄청 많이 내려왔네 이라고 담았는데. 저가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예. 이거를 종목을 보신 지가 혹시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이 종목을? 한 2주 정도 됐을 거예요. 아니, 처음에. 네. 작년하고 올 초 내가 몇 번 사가지고 좀 뭐 19만 원대도 사고 그때는 20만 원대도 사고 뭐 20 몇만 원까지 가고 그래서 내가 그랬던 게 20만 원대도 샀는데 이게 17만 3천 원이니까 사갔더만 이렇게 내려가네요. 어쨌든 작년에 좋은 기억이 몇 번 있었네요. 예. 몇 번 있었고 지금 보니까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아서 샀더니 조금 더 빠졌다. 18만 원 밑으로 빠지면은 이걸 사야지 하고 보고만 있다가 안 샀는데 18만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구 이거 많이 내려갔네 하고 담았는데 더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건지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이게 얼마나 중장기로 가야 되는 건지. 차트 좀 보여주시면은. 제가 이거 연봉으로 보여주는 건데 20만 원 근처 요 라인에서도 매매를 한번 하셨고 그죠? 여기 요 라인대에서도 매매를 하셨고 현재 여기서도 매매를 하셨고 여기 라인대에서도 이제 매매를 한번 하신 건데 그죠? 코로나 시점이고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이제 코로나 시점이긴 한데 이 시점에 거의 안 올라온 기업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얘네가 이런 식으로 또 올라왔을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17만 3천 원에 지금 잡혀 있는 거고 이거를 단기적으로 가져가실 거 아니라면은 이거는 일단은 무조건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장기로 가져가려고 샀기는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장기 투자로 생각을 애초부터 하고 이 가격대가 깨지면 사야겠다라고 하고 사신 건가요? 아니 좀 이제 그 장기로 한 20만 원대까지 보고 들어간 거죠. 장기로 20만 원이요? 예. 18만 원에서 20만 원 선까지? 예, 그 한 20만 원을 넘게 갔던 거니까. 예, 그냥 넘게 장기로. 갔던 거니까는 의미가 없어요. 과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고 이게 만약에 다시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또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강력한 세력이 또 붙어줘야 되고 재료가 강해야 되는 건데. 근데 금호석유는 기업도 괜찮고 기업 안 괜찮은 회사는 거의 없어요. 이런 뭐 코스피 상장사, 코스닥 상장사 이렇게 상장을 하는 회사들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국내 주식 투자하는 게 사실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거지. 국내 주식의 여건이 좀 괜찮았고 하면은 정말 그런 가치적인 투자는 상당히 바람직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주식 투자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단 말이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최고점 수치를 보는 것보다는 여기서 어쨌든 반토막 난 수치에서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게 무슨 내려가는 이유를 이렇게까지 빠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까지 올라온 거죠? 혹시 아세요? 주식을 어쨌든 너무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올라가는 데는 분명히 이 당시에 이유가 있었으니까 올라갔을 거고, 뭐 석유에 대한 그런 이슈도 좀 있었고 하니까 올라갔을 텐데, 지금은 그런 이슈들이 어느 정도 좀 꺼졌고, 그 다음에 많이 고점을 찍었잖아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만큼 또 조정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장기 투자를 어쨌거나 지금 중장기적인 투자인 관점으로 좀 바꾸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장기 투자는 사실 시간이 가장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7만 3천 원에 잡기는 했지만 분명히 이제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은 내가 산 가격대도 올 수도 있고 혹은 더 위로도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한 번쯤 정리를 한번 하시고, 어차피 중장기 투자니까 그러면 내가 17만 3천 원보다는 훨씬 더 싼 가격에 분명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단 말이죠. 분명히.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를 하실 거면은 시간 투자를 정확히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중장기 투자하는데 지금 여기서 뭐 이만큼 빠져가지고 걱정을 하시는 거는 뭐 걱정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좀 여유롭게 하셨으면 좋겠다. 중장기 투자니까. 아니 이게 지금 더 빠질 것 같나요? 더 빠질 수도 있나요? 있죠. 더 빠질 수 있죠. 더 안 빠진다는 보장은 절대 없죠. 지금 잘 나가던 다른 섹터 주들도 훨씬 더 갈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또 뭐 어디 섹터가 치고 올라가고 크게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또 조정을 또 받고 있고, 어디든 뭐 여기도 똑같거든요. 석유도. 그러니까 올라간 만큼 이게 분명히 적정값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오버슈팅이란 말이죠. 전문가님, 이게 금호석유가 석유 관련주는 아니지 않나요? 석유 때문에 내려가는 건가요? 지금 유가 때문에? 뭐 내려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꼭 석유 한정은 아니겠지만, 올라가는 것도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뭐 화학이나 이런 것들 전체 전반적으로 화학이 좋다고 해서 지금 금요석유가 올라간다라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화학이 나쁘다고 해서 금요석유가 내려간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 되게 많아요. 이 종목도 분명히 좋고요. 금요석유라는 자체가. 근데 사실 이런 섹터만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섹터가 어차피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화학이 나중에 좋아지면 화학도 올라가는 거고, 뭐가 좋아지면 뭐도 올라가고, 다 이렇게 순환매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진단키트들도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가고 또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것처럼 이것도 적정값을 어느 정도 찾아가면은, 근데 이 적정값이라는 게 사실 이거는 판단하기 나름이긴 한데, 이 가격대가 적정값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가격대가 적정값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오미크론이라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주가가 많이 빠졌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많은 상황들을 좀 종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장기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시간 투자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네, 금호석유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드린 이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큰 도움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위아요. 9만 현대위아. 8천원에 네네. 10% 정도 됩니다. 네. 98,000원에 비중 10%라고 네. 말씀해 주신 거죠? 네, 현대위아 종목 9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데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지 더 내려갈까 봐. 네, 알겠습니다. 현대위아 종목 또 저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위아 98,000원? 네. 제가 잘못 봤군요. 98,000원에 비중이 10%.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이거 그러면은 이게 올라갈 때 잡으신 건가요? 올라갈 때 잡았어요.
언제 잡으신 거예요? 한참 됐어요. 오래됐어요. 뭐 언제인지도 모르게 한참 됐어요. 오래되셨구나. 어쨌거나 네네. 올라갔을 때 분명히 잡았겠죠? 네. 네, 분명히 올라갔을 때 뭐 이때 잡았거나 아니면 뭐 이때 잡았거나 둘 중에 무조건 하나 있긴 할 텐데 어쨌든 지금 매수가 봤을 때 마이너스 더 빠질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네. 나중에 또 잡을까 싶어가지고요. 근데 이게 손절을 한다고 쳤을 때요. 네. 손절을 한다고 쳤을 때 손절한 종목을 굳이 또 잡으실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꼭 이 종목에서 수익을 보고 싶어서? 아니 이 종목이 지금 왜 혹시 가면은 좀 많이 잡아가지고 본전 찾을까 하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되나요? 본전 찾을까 봐? 본전 찾으려고요. 이 종목으로? 네. 손절을 한 종목으로 다시 매수해서 본전을 찾겠다? 그건 안 돼요? 아니요, 될 수도 있겠죠. 네,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없죠. 100%는 아닌데, 네. 더 높은 확률을 가진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굳이 손절한 종목, 그러니까 뼈아픈 종목에 굳이 또 들어가가지고 손절을 한 건데, 다시 또 들어간다는 게, 저는 이제 약간 이해가 살짝 안 돼서,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거의 30% 정도 되시잖아요. 네. 그럼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이 가격대 71,000원 이 가격대 지금 있죠? 현재? 네. 현재 네. 이 가격대를 밑으로만 더 안 내려주면은 71,000원이요? 조금 더 내려가도 사실 7만 원대거든요. 7만 원대. 네. 그러니까 이 가격대 정도만 안 깨져주면은 비중을 아예 실어가지고 네. 조금 반등했을 때 털고 나오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손절을 하지 마시고 네. 왜냐면 지금 갭차가 30% 정도면은 네. 이 정도면은 좀 탈만 하거든요. 비중을 늘리기에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손절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 라인대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여기서 왔을 때 아예 추가 매수를 크게 해서 반등 한 5%만 와도 바로 수익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물론 어느 정도 예수금이 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예수금이 있다는 가정하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있어요. 있으시면은 이제 계산을 좀 잘 하셔가지고 네. 내가 여기에 비중을 확 탔을 때 평균 단가가 얼마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네. 평균 단가가.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한 7만 한 4천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네. 그럼 엄청 많이 사야 될 것 같은데. 거의 5배는 더 사야 돼요. 거의. 그러니까 탈출을 할 희망이 가정으로.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올라갈 희망이 없는 거죠? 아니요. 올라갈 희망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네. 시간이 어쨌든 좀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할 거라면은 차라리 좀 반등 왔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잘 잡아야 반등 왔을 때 털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내가 74,000원 미만으로 단가를 맞출 수만 있다면은 네. 어느 정도 반등이 좀 왔을 때 어느 정도 반등이 왔을 때 그러니까 많이도 필요 없죠. 사실 이 정도 단가면은 지금 요 라인 때만 맞춰줘도 바로 수익이에요. 지금 요 라인 때만 맞춰줘도 지금 여기 금요일 월요일 이거는 지금 여기 라인 때는 오미크론 라인이잖아요. 네. 이제 오미크론 라인이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뭐 언론에서 앞으로 어떻게 보도를 할지 모르지만 뭐 나쁘지 않는데 뭐 생각보다 이러면은 또 웬만한 것들 빠진 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며칠 걸리더라도 다시 요 라인 때 들어올 수는 있거든요. 네. 네, 강하게 지지만 좀 해주면은 그러니까 더 밀려나지만 않으면은 그러니까 계산을 좀 잘 하셔가지고 추가 매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하지 말라고요? 네, 저는 저 같으면은 차라리 손절 안 하고 그냥 추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위아 대응 전략 또 챙겨드렸습니다. 이어서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A스토리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4만 원에 비중 10%라고 하시네요. 손절을 해야 할지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위원님 도와주시죠.
A스토리 4만 원. 네, 비중은 10%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은 지금 거의 마이너스 2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손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손절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저 같으면은 추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네, 손절을 안 하고요. 저 같으면 추가 매수를 하고, 이것도 똑같지만 사실 반등 조금만 와도 바로 수익 보고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손절 안 하고 추가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추가 매수 할 거였으면 오늘이 가장 좋았었겠네요. 오미크로 라인이 좀 있었으니까 이 가격대면 조금 더 밑으로 빠져도 한 26,000원 밑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아직 오미크론 사태가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섹터는 충분히 더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보셨다가 한 번에 쫙 잡아 당겨가지고 반등 한 3, 4%만 나와도 굳이 손절 안 해도 되는 가격대니까 그 정도 보시면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A스토리는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J콘텐트리 종목 상담 받아볼게요. 71,000원에 비중이 많으시네요. 50% 비중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J콘텐트리 어떻게 또 상담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J콘텐트리가 저도 이거를 라이브 방송에서 종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억이 저는 좋은 기억이 있는데. 네네. 네, 어쨌든 뭐 이분은 지금 좋은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만들어 주시죠, 좋은 기억을. 이거를 뭐 제가 만들 수는 없지만 뭐. 네. 네, 이거 움직여 주시는 우리 여러 세력 분들이 올려주시면 좋겠죠. 근데 아직 J콘텐트리의 재료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기회는 오는데 비중이 50%라서 사실 이게 좀 그러네요. 네, 비중이 50%가 아니었으면 어떻게든 대응을 좀 할 텐데, 사실 이 정도 단계면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최대한 가까이 올 때 일부라도 조금씩 터는 방향 말고는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근데 회사에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회사는 좋습니다. 네, 지금 재료도 좋고 좋은데 비중이 50%라는 게 좀 아깝죠. 근데 이 71,000원이라는 거를 잡았을 때가 10월 말 아니면은 지금 최근에 잡았을 텐데, 분명히 매도의 기회가 있었을 텐데 비중 50%면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결론은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니까 조금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신성 ENG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3,300원에 비중은 30%라고 하시네요. 도와주시죠. 매수가 3,300원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지금 고민이 좀 많이 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40% 손실을 보고 계셔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라고 하십니다. 비중이 30%? 네, 3,300원에 30%. 사실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경우는 물론 이제 저도 이런 경우를 아예 없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죠. 네, 저도 이런 경험이 있고 한데, 사실 그냥 이런 얘기만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 정도 단계면은 비중이 30%에서 물론 여유가 되면 확 타서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기회는 또 옵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차에 5년 잡혀 있었거든요. 굉장히 높게.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배당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지만, 어쨌든 현대차도 아주 좋은 가격대에서 익절을 하고 나왔다. 물론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회사가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신성 ENG도 사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종목만 나와가지고 제가 이것만 딱 보고 바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한정적인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뭐가 하는지는 제가 이 단기간 안에 바로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목에도 세력은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그 세력이 언제까지 밑으로 빠지면서 물량을 모을 것이냐 이 싸움인데 사실 같이 가려면은 그냥 시간을 굉장히 같이 넣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잘 가지고 계시고 회사가 망하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거 하나만 해도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예수금을 확 준비한 상태에서 크게 타고 단 4%, 5%만 반등해도 나올 수 있는 똑같은 위치입니다. 이런 거는 누구나 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됐을 때는 차분히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냥 세월에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종목 상담을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또 종목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남아있는 고민 있으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변동성 큰 장세 속에서도 강한 종목들 위원님께서 잘 선별해서 알려주시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 일정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김범준이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